미국의 독거노인들 숫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났다. 1600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. 나이가 들어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이른바 독거노인이 미국에서도 크게 늘어난다라는 소식입니다.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KFF라는 곳이 있는데요. 최근 이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가장 놀라운 점이 혼자 사는 노인들 숫자가 상당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. 23년도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28%인 1600만 명 이상이 독거 상태라고 합니다. 이건 1950년대에는 10%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극적인 증가라고 하는데요. 특히 75세 이상 여성의 43%가 또 혼자 살고 있어서 이 현상이 성별 격차와도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네요.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과 또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서 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기사는요, 독거노인의 증가에 대한 주요 원인을 밝혔는데요. 현대사회 변화, 개인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라는 건데요. 주요 원인으로는요, 첫 번째로 수명 연장입니다.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죠. 이게 배우자가 사별한 뒤에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.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 또한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. 노년기의 이혼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흔해졌다고 하네요. 그레이 디보스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. 50대 이상의 이혼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무자녀 가구의 증가도 이유겠죠.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선택이 늘어났다라는 거죠. 이건 이제 노년기가 되면 자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얘기겠고요. 그리고 가족 규모가 축소된 것도 원인일 겁니다. 핵가족화로 인해서 대가족의 규모, 대가족 형태가 줄어든 거죠. 이로 인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가족 구성원의 수도 줄어든 것일 테고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지리적인 분산도 있을 겁니다. 직업이라던가 교육 뭐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가족 지원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요, 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라는 거 아마 지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뉴욕대의 어떤 교수가요, 이게 거리를 둔 친밀감에 대한 선호다. 좀 더 거리를 두면서 친밀감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사회상의 반영이다라고 설명을 하네요. 그러면 이제 이 기사는요, 독거노인이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.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건데, 첫 번째는 건강 문제겠죠. 이 인구조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은 이 혼자 사는 노인의 약 40%가요, 시력, 뭐 청력 손실, 자기관리와 어떤 독립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, 인지 문제,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건 뭐 일상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겠죠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요. 뭐 20% 이상 이 분들이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단일 소득원 그리고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인 압박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늘어난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접근성 문제를 드는데요. 특히 이 농촌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의 경우 더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. 정기적인 검진이라던가 응급 상황 시에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에도 드네요. 이 많은 독거노인들이 실제로는 노인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또 한 문제가요, 다른 문제를 악화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. 뭐 이렇게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여러 노인들의 경험이 다양하고요. 의견도 뭐 여러 가지로 나온다라고 하네요. 몇 명의 이 노인들의 인터뷰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. 어떤 70대 덴버에 살고 있는 노인은 본인은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더 선호하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성과 자유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. 반면에 시카고의 또 다른 노인은 이런 어떤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. 대화를 나누고 또 오늘 하루는 어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그립다라고 얘기했네요.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독거노인들의 우려사항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. 긴급 상황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다라는 것,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의료상 또는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우려사항, 공통적인 우려사항으로 들었다라고 합니다. 이런 우려사항이 결국은 독거노인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. 특히나 이제 이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것이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고요.
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 방안들 간단히 소개하는데요.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 것 같긴 한데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.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또한 개선해야 된다. 뭐 사회적인 연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. 아니면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던가 주거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.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. 이런 방안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. 특히 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 지역 사회 기반의 이 지원 체계라는 것이 어떤 독거노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다라고 설명하네요. 기사의 결론은요. 앞으로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 또 사회상의 반영에 따라 독거노인 증가 현상이 계속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요.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합니다. 개인 차원의 노후 대비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. 미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텐데요. 특히 미국에서 이 독거노인의 증가라는 것을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